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엔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런 말들이 이 청년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청년 백수 43만 명 시대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나라에 43만 명쯤이 백수로 지내서 입시나 취업에 실패를 반복하고, 어떤 애들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애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역대 최고의 어떤 실업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알바를 뛰거나 노가다를 하거나. 근데 그런 일자리라도 제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제대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43만 명이 청년 실업자, 그리고 각종 시험 준비생, 대학 졸업 이외자까지 하면 취업 준비생이 8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청년이 희망인데요. 이 청년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신음한다면 이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그나마 있는 좁은 이 취업자리 중에 괜찮은 데는 상당수가 뒷구멍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가 풀어주지 못하고, 이들은 이런 데 대한 분노를 한때 조금은 보수화된다 하던 20대가 이제는 완전히 보수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청년들한테 미안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실업 통계가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이 9.8%, 실업자 수 43만 5천 명이다 하는데, 지금 해마다 증가해 가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공식 실업률도 두 자리 숫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실질 실업자가 210만 명이 넘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청년층에서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출산, 집,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매우 제한적인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청년을 사회 입구에서부터 절망을 시키는 이런 사회에서요, 우리는 여전히 자유시장 경제의 유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유시장 경제인가 보면 자유시장 경제도 아닙니다. 돈 갖다 주고 법과 제도와 규칙과 원칙을, 국가기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세금 안 내고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 없이 재벌의 총수자리를 저절로 넘겨받는 것이, 정부가 도와줘서 넘겨받는 것이 이 나라의 상황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뇌물을 자발적인 선의라고 이야기해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키는 나라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 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운운을 하면서 대기업이 이 나라 경제를 끌고 온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요, 대기업이라는 것은 극히 폼으로 몇 개만 내려온 생명줄에 불과합니다. 간혹 재수가 좋아서 그 길을 타고 올라간 몇몇 안 되는 사람들도 나중에 죽음쓰면 죽었지 여기 못 있겠다고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자영업의 열악한 구조를 이야기하니까 몇 분이, 왜 황 소장은 자영업자 밑에서 월급 받는 120, 30만원 받는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이런 이 취업과 대학을 다닌다고 빚을 내어서, 또 생활비를 감당한다고 빚을 내어서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실패해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만한 부당한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한마디로 이 흑수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막는 부당한 어떤 시스템도 있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이런 인간관계 등이 결국 취업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지금 원칙적인 불평등 사회다.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들이 통용되게끔 만드는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 이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박봉인 취업구조, 계층 양극화, 경쟁과 가난 대물림, 치열한 경쟁구조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뭘 해보려고 시작도 안하고 그냥 이 포기해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없는 집 자식이 대학에 들어와 지방에서 서울로 와 아르바이트 두세 개를 해서 반값이나 학비를 벌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도 벌고 또 이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청춘이 집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냥 대학만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스펙 관리나 하고 학점이나 관리하는 사람들과 시작부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사회나 뒤처지는 사람들은 있고 그 뒤처지는 부분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당신들이 감내해라 라고 이렇게 청년백수 43만 명을 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요. 이들을 버렸을 때 이들이 향후에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들이 분노의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요, 지금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학자금 생활비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빚을 졌다가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젊은이들이 10,0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취업준비생 최모 씨는 한 달에 104만원이 수입인데 학원비, 생활비, 그리고 서울에 원룸 월세까지 내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빚만 늘어간다. 카드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학자금 대출 갚아라 통지까지도 받았다. 부모님은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가 벌어서 지가 살아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학자금 대출까지 부담이 되니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다. 취업을 못해도 이런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엄청난 빚더미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20대 김모 씨는 쇼핑몰을 창업했다가 1200만원 빚만 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이걸 갚으려고 또 고금리 빌렸는데 이것이 또 이자가 눈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개인 이 파산을 신청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최근에 파산을 신청한 20대가 3년 사이에 50%나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청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신용불량자가 한국의 전체의 102만 명이고 총 연체액이 130조, 가계부채의 10%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53%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에, 풍요하다라는 시대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또 갈 때 교복을 사입어야 되는데 교복을 사입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도 많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7대 급여, 즉 교육, 주거, 의료, 생계, 자활, 장제, 해산 이런 이 것과 30가지 각종 무료 감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려면 매년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상위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런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욱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한국의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인이 차상인이 합쳤어요. 한 400만 명이 빈곤층이다. 국민의 한 8%는 빈곤층이다. 이렇게 숫자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제가 봐서 한국의 빈곤층은 국민의 한 20%가 빈곤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계층이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일을 하는 복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너무나 잘못된 복지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가 원칙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자라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노동과 관련 없이 전부 다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줍니다. 지자체에서요. 그리고 무상 산후조리까지 해줍니다. 지돈 아니라고 막 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최저임금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사람,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조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요. 지금 꾸준히 상승을 했지만은 구매력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간당 임금 지수가 지금 117.9다라는 겁니다. 2010년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년간 17.9%가 올랐는데요. 미국이 110.4고요. 기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중요한 유럽 국가들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5년간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9.9로 0.1% 떨어졌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데 실질적인 이 구매력과 즉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과 비교해서 봤을 때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는 5.45달러로 10.90달러인 프랑스의 절반 정도라는 겁니다. 독일도 실질 최저임금이 10.21달러, 10달러가 넘고 영국이 8.17달러, 미국이 7.24달러, 일본이 6.95달러인데 우리는 이런 나라에 비해서 실질 구매력이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독일하고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스페인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실질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 중에는 낮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 말한 이 청년 실업 그리고 그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43만 명이나 백수가 되고 10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파산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130조의 이런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빈곤층은 늘어만 가고 있고 이걸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저는 국가가 저소득층 중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동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야만이 그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실하게 자신의 기술이 있든 없든 뭐 기술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 사회의 경쟁력이 좀 뒤처지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정부가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그들에게 생활할 비용 그리고 약간은 저축할 비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어떤 이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주택 제도를 확보를 해서 그들에게 최소한 몸을 이을 깨끗한 집 한 채라도 국가가 그들의 어떤 이 노동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 한 20%만 내도 월세를 자기 수입의 20%만 내도 이렇게 집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백수들도 취업시장에 들어와서 더 나아가서 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심각해질 수가 있다. 자, 우리 사회에 어떤 행태로든 뒤처지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몇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걸 외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수십만, 수백만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그걸 외면하다가는요, 나중에 이 사회가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애써 외면한다고 그걸 무시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로 취업 포기생, 그 다음에 청년 백수,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 더 나아가서 청년 이 파산자들,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에서 이렇게 최저생활,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못한 채 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래도 한 달에 자기가 최소한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사실 이 밑에 사람보다 일을 하는데도 더 못 산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의 노동을 좀 더 장려해주는 쪽으로 이 법을 고쳐야지요. 자, 가난한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요, 가난한 사람들, 취업 포기자들, 예? 그 다음에 개인 파산자들, 그리고 무슨 차상위 계층, 이런 계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정책을 발표할 필요도 없고,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사회불만자들이니까 어차피 야당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그들에게 뭐라고 해봤자 표하고도 별로 이렇게 연결도 안 된다, 모래알들이라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다, 이래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 이들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세요. 발표 안 하면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도태되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국민입니다.